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 전문가 박정수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지난 2월 4일에 개봉한 이 영화가 정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유해진, 박지훈 배우의 열연이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영화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를 중심으로 한 단종 유배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속 비극의 왕, 단종의 마지막 순간들이 서려 있는 곳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 영화는 장항준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으셨는데요.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빼앗긴 어린 왕 이홍이, 그러니까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광천골 촌장 어몽도는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청룡포를 유배지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정작 오신 분이 왕위에서 쫓겨난 이홍이었다는 거죠. 영화에서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단종과 그를 감시해야만 하는 촌장 어몽도가 점점 서로에게 정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실제로 영월 호장이었던 어몽도는 나중에 단종의 시신을 목숨 걸고 수습한 의로운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여행지들이 훨씬 더 가슴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룡포로 떠나볼까요? 청룡포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가시면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제천 나들목으로 나오신 다음 38번 국도를 타고 영월 방면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느릅제 터널을 지나고 연당교, 선돌교를 거쳐 서영월 교차로에서 청룡포 방면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대략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기차를 이용하시면 청량리역에서 영월역까지 무궁화호가 하루 7회 운행되는데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청룡포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인데 여기에 나룻배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청소년이나 군인은 2,500원, 어린이는 2,000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00원이고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니까 늦지 않게 가셔야 합니다. 연중 무휴로 운영되니까 언제든 방문하실 수 있고요. 청룡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육지 속의 섬이라는 거예요. 동쪽과 남쪽, 북쪽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육육봉이라는 기암절벽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대사처럼 정말 너구리도 환장할 만한 오지의 섬이에요. 여름엔 끈적한 습기가, 겨울엔 강가에 냉기가 올라오는 천혜의 유배지였던 거죠.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시면 나룻배 타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동력선이라 2분에서 3분이면 청룡포에 도착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맑은 강물을 가르며 가다 보면 정말 시간이 거꾸로 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단종 임금께서 한양에서 7일을 걸어 이곳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겨우 1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이 외딴 섬에 갇히게 된 그 참담한 마음이 강물 위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단종호소가 보입니다. 단종께서 실제로 머무셨던 곳인데요. 원래 건물은 1996년 홍수로 떠내려가서 지금 있는 건물은 복원한 거예요. 안에는 단종의 유배 생활 모습을 재현한 밀랍 인형이 전시되어 있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소 옆에는 단종을 따라온 궁녀와 관노들이 생활하던 행랑채도 있고요. 처음에는 궁녀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5일이 지나서야 6명의 궁녀가 먼 길을 따라왔다고 하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청룡포에서 꼭 보셔야 할 게 바로 관음송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이 소나무는 높이가 무려 30m가 넘고요. 나이가 600살이 넘었답니다. 단종께서 유배 생활을 하실 때도 이미 여기 있었던 나무인 거죠. 이 소나무가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볼관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관음송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나무 앞에 서면 정말 역사의 증인이 눈앞에 있다는 게 실감납니다. 꼭 인증샷 남기시고요. 관음송 주변으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중에 단종호소를 향해 누워있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마치 단종께 절을 올리는 모습 같다고 해서 어몽도 소나무라고 부릅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던 어몽도의 충정을 기리는 이름이죠. 이 소나무 숲을 거닐다 보면 500년 전 그날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뒷산 계단을 따라 올라가시면 망향탑을 보실 수 있어요. 단종께서 한양에 계신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며 돌을 주어 쌓아 올렸다는 탑인데요. 지금은 층암 절벽 위에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탑 근처에는 노산대라는 곳도 있는데 단종께서 유배 생활의 한을 달래기 위해 자주 오르시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양 쪽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실제로는 산에 막혀서 주변 풍경이 온통 산뿐이라고 하니 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계단을 내려오시면 청룡포금표비가 있습니다. 동서로 300척, 남북으로 490척은 왕이 계시던 곳이니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요. 영조 때 세운 비석입니다. 이를 어기면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몽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청룡포 가려면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단종의 슬픈 역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1457년 여름 청룡포에 큰 홍수가 나면서 단종의 유배지는 관풍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관풍원은 영월읍 영흥리에 위치한 조선 초기 영월 동원의 객사인데요. 청룡포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 보덕사에서 포교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단종께서 1457년 10월 24일 세조의 명을 받은 금부도사 왕방연이 가져온 사약을 받고 17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관풍원은 영월읍 중심부에 있어서 접근성은 좋은데요. 담장 앞으로 도로가 나고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자칫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 한적하고 쓸쓸한 분위기인데 오히려 그게 단종의 불행한 삶을 더 떠올리게 합니다. 관풍원 마당 앞 좌측에는 자규루라는 2층 누각이 있는데요. 원래는 매중루였는데 단종께서 누각에 올라 자신의 한을 담은 자규사라는 시를 지으신 후 자규루로 불리게 됐답니다. 달 밝은 밤 두견새 울제 시름 못 잊어 누각 머리에 기대었노라 내 울음 슬프니 내 듣기 괴롭도다. 이런 구절들이 정말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자, 이제 영월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가볼까요? 바로 장릉입니다. 장릉은 단종의 무덤인데요. 영월읍 단종로 19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룡포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고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하셔야 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2,000원, 청소년과 군인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원입니다. 주차는 무료고요. 장릉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요. 단종께서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돌아가시자 시신이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세조가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는데요. 영월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밤중에 아들들과 함께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선산 양지 바른 곳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장릉 자리예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어몽도의 실제 모습이죠. 그 후 무려 200년 넘게 묘의 위치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1516년 중종 때 영월 군수 박충원이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듣고 묘를 찾아내서 지키게 했습니다. 1580년 선조 때는 상석과 표석, 장명 등 망주석을 세웠고요. 1698년 숙종 24년에 비로소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지고 신의가 종묘에 모셔지면서 능의 이름도 장릉이 되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어몽도에게는 공조 판서가 추중됐고요.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조선 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이나 경기도가 아닌 강원도에 있는 왕릉입니다. 장릉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단종역사관이 보이는데요. 2002년 4월에 개관한 이곳에는 단종의 탄생부터 영월 유배 사약을 받고 돌아가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자세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에 관한 자료들도 있고요.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역사관을 지나면 어몽도 정력각이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인데요. 1726년 영조 2년에 세워졌다가 1970년 장릉 경내로 옮겨왔답니다. 그 옆에는 낙촌 비각이 있는데 단종의 묘를 찾아낸 영월 군수 박충원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 있는 곳이에요. 1974년 박충원의 후손들이 조성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능으로 올라가는 길은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이어지는데요. 경사가 좀 있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숲의 향기를 맡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능침 앞에는 장명등과 문인석이 단정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다른 왕릉들에 비하면 정말 소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장릉의 특별한 점은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을 모신 배식단이 있다는 겁니다. 종친, 충신, 환관, 궁녀, 노비 등 268명의 위패를 모신 장판옥과 이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배식단이 정자각 앞에 있어요. 다른 왕릉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단종을 둘러싼 비극적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장릉 경내를 둘러보시면 또 하나 특별한 소나무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정명송이입니다.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왕후가 묻혀있는 사릉에서 1999년 4월 9일에 가져와 심은 소나무예요. 사후라도 부부를 함께 이어주자는 뜻에서 심었다고 하니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장릉 관람에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단종의 슬픈 역사를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월을 여행하시면서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청룡포 근처에는 단종과 관련된 특별한 음식 어수리가 있습니다. 임금에게 드린다는 뜻을 가진 나물인데 유배 시절 단종의 밥상에도 올랐을 음식이랍니다. 영월 읍내 박간회라는 식당에서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의 식사 장면에 쓰인 어수리 요리를 맛보실 수 있어요. 단종의 밥상이라는 별명이 붙은 어수리 더덕 정식을 꼭 드셔보세요. 영월 서부시장에서는 메밀전병, 메밀전, 닭강정 같은 전통 먹거리들도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숙소는 청룡포 주변에 여러 펜션과 호텔들이 있으니 1박 2일 코스로 여유롭게 영월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영월에는 청룡포와 장릉 외에도 볼거리가 많은데요. 별마로 천문대는 복례산 800m 정상에 위치해 있어서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선돌은 100m 높이의 기암괴석이 서강의 푸른 물줄기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한반도 지형은 물줄기가 한반도 모양을 이루는 독특한 지형이고요. 김삿갓 유적지에서는 조선 후기 방랑 시인의 문학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시동굴은 천연기념물 석회동굴로 신비로운 종유석을 구경하실 수 있어요. 영월 투어 패스를 이용하시면 여러 명소를 할인된 가격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월 청룡포와 단종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행 어떠셨나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시고 나서 실제로 청룡포를 방문하시면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겁니다. 500년 전 17세의 어린 왕이 겪었던 슬픔과 고통이 이곳 영월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청룡포의 관음송, 망향탑, 장릉의 소나무 숲을 거닐며 역사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러분들께는 단종의 이야기가 더욱 깊이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이지만 동시에 어몽도 같은 의로운 인물들의 충절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영월로 떠나보세요. 청룡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여행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